이세창 진술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첼리스트하고 이세창하고. 이세창 진술도 이세창 진술이라고 맨 처음에 한 통화잖아요.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네. 기자가 처음 네, 얘기했을 맨 때. 처음에 통화인데 네. 그 진술도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뭔가요? 그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로 통화가 굉장히 짧다. 2분 30초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세창이 강진구의 통화에 건성으로 예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일단 뭐 이세창 제가 처음 통화하는 사람이 2분 30초면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면 그때 이게 다 녹화로 녹음 테이프로 남아 있잖아요. 다 남아있고 증거로 제시했죠. 네, 되면 이게 좀 들어보면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온 거 보면 네. 야 이게 네. 아무리 얼떨결에 받아도 네, 네. 저도 이세창 씨 여기 한번 와가지고 네, 석투비 네. 한번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당연히 부인하죠. 네. 부인하는데 아무리 얼떨결에 받아도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 예예라고 그냥 그 제가 질문한 거에 건성으로 대답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사회자 우리 이 기자도 이 얘기했듯이 내가 그날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내가 저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있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 얘기가 아니지. 예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대통령하고 한동훈 있는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그날 처음에 우리가 그 취재했을 때는 12시 넘어서 그 술자리가 시작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자정 넘어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만났다면서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어라고 제 얘기에 예예라고 권성동 대표가 아니라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실제로 경험했던 본인의 그 모임을 경험한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답변한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늦은 시간. 그 실제로 시간대는 보면 지금 8시에서 10시 반, 11시 그 정도 사이로 지금 특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제가 밤 자정 넘어서 너무 늦은 시간 아니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뭐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뭐 나왔던 새벽 이렇게 12시를 넘어간 시간 이거는 지금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네. 네. 어쨌든 뭐 초기 보도는 뭐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자리가 그날 있었다는 거는 지금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세창은 한 번 통화한 게 아니라 두 번도 통화했거든요. 네. 두 번째 통화했을 때도 그때는 이세창이 심지어 먼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세창한테 첼리스트 얘기를 살짝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날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첼리스트 그 연주 잘한다고 칭찬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럼 첫 번째 통화, 두 번째 통화 이 중요한 그 모임에 대해서 또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장삼이사가 아닌 건 지금 거의 드러났잖아요. 지난 대선 그렇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있는 자리에 대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나. 또 대통령이 굉장히 치하해줬지 그러지라고 얘기한다면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실체가 있는 모임이구나. 이제 그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담으로 그때 이제 이세창 씨 여기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 강 기자하고 여러 번 또 그 뒤로 지금도 자주 통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계속 설득해 보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이후에 혹시 만난 과정에서 좀 뭐 속 얘기를 진짜 털어놓은 게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뭐는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도 뭐 얘기하는 건 내가 이제 민주당에 이제 입당하고 맞아요. 민주당이 윤석열 다 저렇게 된 마당에 내가 뭘 더 숨기겠냐. 그냥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계속 이런 얘기 이제 저한테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설득해 보려고요. 아니 근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100%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저로서도.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이라고 보기에 또 믿기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죠. 있고 반면에 또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첼리스트의 이 오락가락한 진술을 보면 특히 오빠하고 예, 통화했던 오빠하고 그 부분 이제 물어볼 건데 음.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는 네. 그 사적으로 한 부분에서 판사가 다 이건 이래서 나름대로 탄핵을 이래서 했죠. 다 배척을 하는데 네. 오빠하고 나눴던 대화, 네. 오빠하고 나눈 대화 그거잖아요. 네. 이제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상의를 하는 거잖아요. 큰일 그렇죠. 났다 해가지고 맞아요. 네. 오빠가 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오빠가 그거 너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사실이야 물어보니까 하고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녹음 파일로 봤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상식적이죠. 예.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런가요? 이건 들어봐야 돼요. 미안해. 나 이번만 도와줘.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너는 그거를, 근데 그게 사실이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아, 진짜 윤석열이랑 다 왔어? 응, 한동훈이랑? 그리고 거기가, 바 이름이 그 바가 맞아? 아니 그 바는 아니고 장소는 전혀 제보가 안 됐고 걔네가 알지도 못해. 나한테도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그런 데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 이름도 없는 데야. 그럼 진짜 이세창이랑 거기 윤상현도 왔었어? 아 윤상은 안 왔었지 그날은. 근데 이세창 때문에 내가 이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걔네가 온 거였지. 근데 그런 사실이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걔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이세창 쪽에서도 나한테 입 다물라고 하더라고. 그 이세창이랑 통화도 여러 번 했어? 응. 통화도 많이 했고 따져보면은 다 나오잖아 이런 거는. 그치? 그러니까 정황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이세창과 너 이거 그렇지. 그리고 이세창과 나와의 그거고 나는 근데 이세창을 통해서 그냥 그날 윤석열이 오고 한동훈이 온 거야. 근데 씨, 내가 근데 그거를 뭘 어떻게 설명하냐고. 내가 뭐 걔네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저게 보면 이제 오빠한테 상의를 하니까 오빠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텔리스 다 인정하잖아요. 다 인정하죠. 그리고 근데 자기가 다 봤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한번 말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에서도 연락이 오고 네. 이세창도 연락이 와서 입을 다물려고 한다. 네. 너무 무섭다. 무섭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데 이란 상황에서 계속 강진구는 그날 진실 얘기해달라고 문자가 온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오빠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도 그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권력 때문에 네. 내가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녹취인데 다른 어떤 사적 관계 이제 이 네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네. 나누잖아요. 네. 공적 관계는 아까 경찰서에서 한 네. 진술 네. 그리고 법원에 나와서 한 증언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공적 진술로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사적 관계는 아까 오빠하고 한 얘기 그리고 그 또 오마이뉴스의 모 기자하고 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다 그 사적 관계에서는 인정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뉴탐사의 권지현 기자하고는 두 번에서 걸쳐서 하는데 처음에는 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에는 그렇죠. 부인하고 그러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진술을 한 3회에 걸쳐서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이제 하나씩 다 탄핵을 하기는 해요. 판사가. 억지로 탄원해요. 하는데 동의. 오빠 부분은 아예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잘 보셨네요. 오빠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녹음 파일 저희들이 틀었지만 저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판결에 난 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인정하기는 하고 있다. 실제 그렇죠. 했다고. 네. 근데 나머지 두 번의 네. 그 사적 대화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판사가 이렇게 맞아요. 자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가면서 부인하는데 오빠 대화에는 이게 없어서 이 판결에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런 그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거는 판사가 그 오빠하고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저희 보도가 10월 24일 날 있었고 오빠하고 통화가 11월 2일 네, 네. 굉장히 사건 초기의 통화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첼리스트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줘요. 그리고 네. 오빠하고의 통화에서는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를 긍정한 것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력에 대한 두려움, 국민의힘 이세창이 계속 너 입을 열지 마라 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그 통화 녹취 파일에 나와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바로 그런 권력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외려 어떤 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당연히 그 권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못할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강했다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려 그런 권력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한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판사는 결국 거꾸로 이렇게, 봤죠. 예, 거꾸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네. 것보다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게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론을 네.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오빠의 통화 녹취 파일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공개가 돼 있잖아요. 저희 뉴스버스에서도 근데- 공개 그때 남자친구 첼리스 남자친구한테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제가 공개라고 얘기하는 건 판결문에 예. 그럼 다른 거는 다 그 녹취록들이 아, 다 소개가 돼 뒤에 있잖아요. 별첨으로 붙어 있는데 그건 별첨으로 안 붙어 있나 보죠? 네, 그리고 아예 판결문에 그 문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조금이라도 다 이 판결문 본문에 네. 대화 녹취록들이 다 있고 나름대로 판사가 자기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빠와의 대화가 있었던 건 등장을 하거든요. 한 줄만 한 줄 등장하죠. 한 줄만 하고 네. 그 오빠하고의 대화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건 내용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자기가 논법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저 오빠하고의 대화는 그 내용도 탄핵을 해야죠.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내용은 없죠. 탄핵을 할 수가 도저히 없고 왜냐면 오빠를 상대로 해서 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건 초기에. 그 또 무섭고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빠를 상대로 지원해서 거짓말한다는 건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아까 이제 오염되지 않은 네. 노데이터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염되지 않은 진짜 노데이터. 노데이터.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오빠하고 네. 상담을 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 상의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상의를 네.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결국 네. 그 오빠의 진술이 너무 이 판결에서 부각이 되면은 네. 그 판사의 나머지 논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렸다. 공적인 자리에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더 네. 탄핵 당할 수밖에 없고 오빠한테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렇게 무서워했는데 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게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하냐.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이런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를 실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본인이 아까 음. 그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다 허위다 결론 내버릴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하고 연장선인데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김우겸 의원이 네. 10월 24일 날 이렇게 네. 폭로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전에 취재할 때 하고 폭로 이후하고 또 하나는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발언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보면은 네. 그걸 감안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후자에 이게 뭐 법정에 나온다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 네. 이거 공적 증언이라고 그것만 채택을 해버리는 맞아요. 그런 게 모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저는 날카롭게 잘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셀리스트도 그렇고 이세창도 그렇고 또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던 언니하고 대화도 그렇고 다 최초 대화는 오염되지 않은 대화일 네. 가능성이 높잖아요. 로데이터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부인한 것들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이세창 저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판사는 이세창이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했던 내용들을 부정을 했다. 맞아요. 그 부정을 한 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했던 걸 사실이 아니라고 탄핵을 한 네. 이게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네. 꾸짖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